질의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등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주십사 촉구를 드렸는데, 네, 현안 질의를 들으면서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국회 방송 통한 그 국회 방송이 지금 되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댓글을 보시면 현안 질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고요. 결국 청문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단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담기가 조금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김민석 차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보완하고 다양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노사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언들을 주셨고 그 초안도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전문가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법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면 그 기업의 사내 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전 질의 때 저희 김희상 의원님이나 조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MBC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내 문화가 좋지 않은 것을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지만 그 청문회를 통해서 MBC의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 통해서 근로 실태를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언론사가 프리랜서나 계약직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결국 사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MBC가 가지고 있는 나쁜 사내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PPT 좀 띄워보시죠. 계약직 아나운서 9명 부당 해고건이 있었습니다. 그 MBC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한 바 있고, 이 아나운서 11명이 MBC에 입사했는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정차로 채용됐지만 신분은 계약직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나운서 9명이 부당 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모두 부당 해고를 인정했는데 MBC는 이에 불복해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까지 걸었는데 결국 MBC가 내부 인사규정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다. 부당 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방송작가 부당 해고건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2020년 6월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어요. 한 달 후에 계약 해지한다는 갑작스러운 구두 통보만 받았죠. 중노인은 이들이 노동자가 맞으며 해고도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작가의 업무가 프리랜서로 창작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노동이 맞다고 봤었던 건데요.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2017년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불참했던 기상캐스터 5명 가운데 3명을 또 2018년 8월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MB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내부에서도 많이 또 이야기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런 사례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감독을 저희가 결정하게 된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 요한나 사건 같은 이런 아주 불행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런 느껴지는 부분이 왜 이 극단적인 상태까지
갈 네. 때까지 계속되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성을 그래서 다해서 이 지점을 하고 꼭 있습니다. 유독 좀 잘 살펴봐 주시기 좀 요청드리고, 그런데 MBC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견제가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면 언론노조 회비 비싸다는 말에 보호세, 사내 조폭에게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이런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특히 2012년 파업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 이른바 시용 기자라고 부르면서 짓밟았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사례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모두 언론 노조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MBC의 현재 사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게 이거랑 크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감독 하실 때도 이 지점을 같이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점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근로감독을 몇 차례 걸쳐 했지만 MBC의 이 나쁜 사내 문화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오요한나 씨 같은 사망 사건은 이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는 계속 발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셨던 다른 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다면 다 같이 불러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청문회를 꼭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